사랑하지만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일방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뭐 너무 붙어 있거나 뭐 가스라이팅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게 엄마 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세바시 나머지 45분에 모셨습니다.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훈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지훈입니다. 우리 세바시 대표 강연자 중에 한 분인데 마침 책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소장님의 책 모녀의 세계. 저에겐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려우셨죠? 네, 좀 어렵죠. 저는 어려우셨죠? 모녀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모녀의 관계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세바시에서 엄마 남자는 엄마 남자, 내 남자는 내 남자라는 컨텐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네. 그 김준 소장님 한 강연 중에 사실은 가장 명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 강의를 했을 때가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하게 시작됐던 타이밍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제가 이 엄마하고의 관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 딱 그 영상을 찍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다들 좀 약간 느끼시겠지만 제가 다른 강의할 때랑 에너지가 약간 되게 달라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이야기가 한참 한 2년 힘들었다가 뭐 정리되고 또 정리되었던 시점이 이제 이 책을 제안받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좀 한 허들을 하나 넘어간 시점. 그럼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모녀 관계, 다른 관계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먼저 그거 짚어보고 그 소장님 어머님에 관한 질문이 궁금해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상담사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몇몇에게 이제 조언을. 상담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더니,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가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도약의 시점이다. 일단 그런 면을 찬성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모녀 관계가 가장 문제인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랬을 때, 어떤 친구가 해줬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는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든 그것을 문제라고 규정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제로 인지를 못하는 문제로 거지. 인지하지 못하는. 엄마랑 딸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 그런데 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의 어떤 역동이라는 건 만약에 다른 관계로 자리를 옮겨놓고 보면은 굉장히 뭐 사랑하지만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일방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뭐 너무 붙어 있거나 뭐 가스라이팅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게 엄마 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면 다 괜찮은 문제가 안 무법지대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아마 그 모녀 관계의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힘들다라는 것. 그런 것이죠. 크게는 이게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 때문에 더 그게 특별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 모녀가 이렇게 붙게 된 데는 둘만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모녀로 둘러싼 다른 관계들이 또 이들을 붙게 만들게 작용한 것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다른 가족들, 남편, 뭐 아들, 또 뭐 시어머니, 친정엄마, 또 여러 기타 등등의 가족 관계들이 제대로 뭔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모녀가 더 붙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 가족은 또 이 사회 구성원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붙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처음에 쓸 때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신기했었던 거 하나는 저기 모녀의 세계, 모녀 관계 뭐 이런 거 쓰는데요. 그럴 때 반응이 진짜 딱 두 개로 나뉘었어요. 뭔가요? 첫 번째 반응은 와, 빨리 써주세요. 공감하는 사람. 나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 누군가 써줘야 돼. 이거 너무 필요한 얘기야. 라는 부류 하나와 또 한 부류는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거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세 종류인데 진짜 엄마가 너무 좋아. 이 엄마 자체가 너무 성숙해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둘 중에 권력을 잡은 쪽, 모녀관계 쪽에서 기득권을 잡은 쪽이라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거지. 안 돼. 난 너무 편해. 권력을 잡은 쪽이고 하나는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 약간 관찰자 입장으로 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남성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남성들 중에서도 형제만 자랐어요. 누나가 없어. 여동생도 없어서 자라는 중에도 엄마랑 누나나 엄마랑 여동생이 이렇게 맞붙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 데다가 결혼했는데 또 아들만 낳았어. 그래서 또 결혼해서도 아내와 자녀가 딸로서 이렇게 붙는 걸 본 적이 전혀 없으신 미지의 분들, 세계지. 분들이 완전 미지의 세계. 그냥 친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신기한데? 뭐 같은 편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런 그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뭘 느꼈냐면 결국에 얼마나 힘없는 관계였으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부 갈등 같은 경우는 그쵸. 아침 드라마에서 고부 계속 갈등 나오지. 주제를 빼면은 드라마 진행이 안 돼요. 고부 갈등, 그다음에 이제 뭐 옹서 갈등, 부부 갈등, 뭐 부모 자녀 갈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된 반면 모녀 관계는 모녀 관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단 말이야라는 말을 들을 만큼 너무나도 주목받지 못했던 구석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자들의 연대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목소리를 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될 때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를 낼 수 없었던 관계들이고, 만약에 그 집안에서 모녀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도 그것은 둘만의 성격 차이, 성격 문제이지, 뭔가 구조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의 어떤 함께 관계를 잘 맞춰가야 돼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서 모녀 관계 얘기지만 결국에 이제 아주 약했던 연대들의 목소리,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에 잘 기능하려면 다른 관계들이 모녀 관계를 엄마와 딸을 각각 견인해 줘야 되는 것이지 서로 막 둘만 밀어낸다고 뗄 수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책이다. 이 모녀 관계가 특별해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대가 대부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애처롭고, 그렇지. 안쓰럽고, 힘들고 너무 왜 저 아빠를 왜 만났어? 왜 갈지. 엄마는 왜 바보같이 참고 살았어? 막.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그 아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건강했던 엄마들은 모녀 그 딸에게 그렇게 집착하기는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어쨌든 정서적인 대상이 필요하니까 딸에게 보다 더 밀착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되게 엄마들이 하는 툭툭 던지는 말이 그렇게 뭐 행복해서 던지는 말 아니고 대부분은 뭔가 뭐 이런 남자는 아니다. 그러죠. 뭐 이런 거 하지 그렇죠. 마라.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게 별로 다 이렇게 나는 못 그랬으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들이 끝맺음을 잘 맺어주질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도 저희 애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 이렇게 컵 아무 데나 두면은 너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 제 얘기를 막 하죠. 제 생각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경험한 세계야.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고 그런데 너 선택은 네 선택이고 너가 선택하는 건 다를 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너의 세계는 너의 세계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끝에 그렇죠. 그렇게 해주지 않고 엄마들이 우리 어렸을 때 딸들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디야. 네 맘대로 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진짜 나쁜 말 아니에요? 되게 불안하게 만들죠. 굉장히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맘대로 하는 거는 나쁜 건가 봐. 내 맘대로 하는 건 엄마의 속을 상하게 하는 거야. 좋은 선택이 아니야. 근데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주체적인 거고 그렇죠.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해지는 건데 네 마음대로 해. 네 선택이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니까 그치. 이제 딸들이 내 맘대로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맞아, 것 맞아. 같고 미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완전 다른 말이긴 하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말들을 듣잖아요. 이제 약간 뭐 무의식 그러죠. 중에랄지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딸들은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를 내면화
그쵸. 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 문제 막 같은 것만 하더라도 맞아요. 엄마들이 뭐 누군 안 돼, 누군 안 돼, 뭐 안 돼 이러면은 진짜 그런 남자 만나면 엄청 저기 죄책감 느끼고 막 이런다니까요. 엄마가 계속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유롭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소장님 어머님은 어머님과의 어떤 관계였는데? 저희 엄마는 일단 굉장히 멋쟁이였고, 그, 신여성이었고, 굉장히 그 예뻤고, 아주 멋있는 여성이었죠.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 엄마로서는 그 딸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 자기 애가 굉장히 좀 강하신 스타일이었고, 뭐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그 원활하거나 윤택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이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스트러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듯 멀지만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저를 원하지만 저하고 관계 맺기는 되게 어렵고,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리가 좀 된 건데, 결코 제가 쉬운 딸은 아니었다. 제 딸이 엄마를 생각하듯? 네, 결코 만만한 딸이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이 책을 쓰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리되게 된 거는, 저는 항상 저희 엄마가 자기애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를 약간 방임하고 방치했던 시간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거가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제가 오해했던 많은 시간들의 또 한 부분은, 너무나 이제 저 자체가 세기도 하고, 자녀들 중에 좀 어려운 자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셨구나. 이런 생각도 좀 되게 많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뭔가 베스트를 좀 주지 못했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정상 가족 안에서 이렇게 딱 태어나게 해줄 수 없었다는 그 미안함, 뭔가 나에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줬다. 아빠랑 사는 경험을 주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그 미안함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미안한 나오지 다가오지 못했던 계속 이인자적인 삶을 살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마지막으로 넘기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게 센치한 얘기인데 다리 저기 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승철님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그 다리 저기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눈물이 이렇게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좀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를 멀리서 이렇게 확 다가오지 못한 자신에게. 거리를 항상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리감이 꼭 방치가 아니라 굉장한 어떤 미안함이 그 공간감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관계. 듣기에도. 근데 궁금한 건 그 불면의 밤이 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5월 7일? 날짜를 기억해. 불면이 시작된 뭔가 날짜를? 이게 시작됐어요. 뭔가. 그게 그때예요. 그 엄마 남자는 엄마 남자, 내 남자는 내 남자, 그거를 찍었을 고해 5월 7일. 그때부터 제가 이게 지각이 변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상담받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그냥. 이게 문제를 인지한 거지.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못 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고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신분석상담실을 가고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학 메디컬적인 진단과 함께 정서적인 치료. 그래서 한 1년 6개월? 거의 2년의 시간 동안을 이제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제 멘탈 관리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전혀 몰랐어요. 이런 제 안에 어떤 심연의 무언가 이게 있다는 생각은 그때 전혀 하지 못했고, 그냥 전 단지 강사를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서 이게 내 적성에 그렇게 맞지 않는데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이제 강사를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까지? 네, 이게 내가 안 맞아. 핏이 뭔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이 선생님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가장 답답합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아니 저희 엄마는 저한테 정말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에 전혀 행복함이 없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7분 정도 그렇게 인트로를 했나?
그런데 제가 근데 저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저를 그렇게 두고 갑자기 해준 것도 없이 떠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엄청 울었죠. 울음을 네. 터뜨렸. 네, 그러면서 제가 거의 크리넥스 티슈가 있었는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아무리 그 상담 선생님이지만 제가 처음 본 사람 앞에서 50분 상담 시간 중에서 35분을 그걸 거의 반통을 다 울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네. 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왜 그랬냐면 우리 엄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생전 처음 본 선생님한테 그거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날 10분 일찍 나왔어요. 원래 상담은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데 그치.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담 선생님 또 시간도 정확하게 또 계산하시니까 10분이 남았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해봐라. 안 되면 10분이 남았습니다. 하고 싶으신 얘기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창피해서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제 스스로 지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군요. 저는 일어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는데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치.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시작이 그때부터 됐는데 모녀의 세계를 성찰하기 시작한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뭐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많은 어떤 심리적인 것들, 예를 들어 항상 약간 우울함이 깔려있는 성격. 왜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가? 이런 거? 나한테는 행복이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정서가 쫙 깔려 있었던 건가요? 그거보다 좀 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 행복하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네, 거의 29살, 30 되기까지 행복하다는 게 뭘까? 뭐 예쁘다, 뭐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거는 느끼는데 알겠는데. 행복하다는 건 뭘까? 이제 그런 건 되게 어려운 감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우울감이 되게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게 있었고 사람이 그 우울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울감을 많이 그렇죠. 느끼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우울하구나. 야, 뭐 우울한 만큼 인생의 성찰이 깊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야, 좀 밝게 생각해. 그렇지. 야, 뭐 좋게 생각해. 너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니? 아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자꾸 돼서 노력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감정들을 그 배워야 되는 감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또 너무 어렵고, 외로운 것도 뭐 너무 외로워하지 마. 뭐 이미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저한테 있었는데, 잠을 더 못 잤죠. 오히려 그 네. 안으로 더 들어가요. 네, 잠을 더 못 자고 이제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죠.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치, 나아지려고. 네, 그리고 정신분석 쪽 상담을 하면 꿈을 또 되게 많이 꾸잖아요. 네, 정신분석에서 꿈의 세계가 굉장히 무의식을 되게 많이 또 다루니까 꿈을 또 굉장히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꿈을 다 꾸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이제 그게 막 고통스럽다는 게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잠을 못 자고 잠이 잠깐 들어도 항상 심각한 꿈을 꾸고 꿈에서 깰 뭔지 때는 알겠어요. 신체적 통증과 같이 동반되면서 맞아요. 꿈에서 깨요. 예를 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에서 깬다던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 또 있지만 저는 왜 또 잠을 더 못 잤냐면은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서 이렇게 불을 딱 끄고 누우면은 계속 물 아래로 깔아놓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심연으로. 네, 바다 밑으로 계속 깔았는데 숨이 너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막히니까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탁 일어나. 그러니까 불을 끄지 못한다거나 커튼을 치지 그거는 되게 심각한 스트레스. 심각한 그렇죠. 고통 속에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고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선생님들의.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고통이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그쵸. 그런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하지 그쵸. 못지만 그렇게 가슴에 담고 사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독서 모임 이런데 이제 줌으로 그거 하셨군요. 네, 줌으로 이제 초대받아갖고 이제 밤에 들어가고 이러면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네, 같아요. 엄청 우시고 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시는 분이 진짜 딸로서 오는 거죠? 많고. 이제 엄마로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로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독자가 40대도 있지만 50대가 되게 많으셨어요. 50대가 저보다 언니. 그러니까 진짜 갱년기가 시작되시면서 너무 힘드신 거야, 막 인생이 막. 난 왜 이렇게 살았고, 누구를 왜 살았고. 이제 이런 이제 50대 분들이
보통 되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장녀로 살았던 분들. 장녀로 살았다. 예, 장녀로 살았던 그 언니들이 이 책에 굉장히 그러면서 엄마이자 딸은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끼면서 아,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분이 너무 많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녀셨대요. 되게 힘드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렸을 때 동생들한테 양보하려고 못 먹었던 맛있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뭐 있냐. 그거 이제 내 것만 사서 먹기 하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우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장녀였는데 한 번도 그 시즌 코트를 제값 주고 정가 택 있는 코트를 사본 적이 없다. 항상 할인할 때. 동생들 자기 이 책 읽고 백화점 가서 시즌 코트 내 돈으로 정가에 처음 샀다 살면서 이건 내 인생의 해방이었다. 이런 또 장녀들은 또 그런 장녀들의 그렇군요. 피드백이 굉장히 네. 장남은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렇죠. 또 장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장남은 그래도 보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녀는 그에 비해서 보상이 매우 적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혼에도 희생이 되게 많이 요구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해결한 사람으로서 뭐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모녀 관계, 약간 갈등의 기억이 더 많은 모녀 관계 아니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가 되게 궁금한 점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이 책에 담아놓은 건데, 그래서 이 책을 딱 쓰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내가 약간 지도책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런 일들, 예를 들어 엄마의 이종 메시지도 있었을 거고, 엄마의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당신을 아바타 삼았던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갈등이라는 건 뭐 너무나 그 지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에 다 속하진 않잖아요. 다 속하진 않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이 한 26개 정도 되는데 이 책에 그 모든 유형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문제 한두 개만 자기가 찾아내고 약간 풀어도 되는데 결국에 풀어간다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우리 엄마는 그랬을 리 없어. 이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렇다고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엄마는 가해자, 딸은 피해자. 이런 그 단순한 그런 그 관계가 절대 아니다. 이 관계를 둘러싼 너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냥 인정하고 내가 이랬구나.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만 틀면은 좀 이제 숨 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또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나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또 선택하고 또 찾아가고. 근데 엄마들은 그 힘든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엄마가 더 희생적이다 라고 한다면 엄마들이 힘든 거를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엄마들이 힘든 거 자기네들이 알아요. 근데 그게 다 갱년기 때문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엄마들이 힘든 거는 다른 관계에서 더 먼저 온 게 많죠. 그러니까 딸이 힘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딸들이 엄마를 너무 과소비할 때. 엄마를 과소비한다. 엄마에 대한 소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아기를 키워, 아기를 맡겨요. 근데 이제 그 끝이 없는 거죠. 엄마의 시간, 엄마의 여가 이런 끝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할 때,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이 이제 힘들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엄마 딸 관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딸을 이렇게 쥐고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딸들이 힘들죠. 그리고 엄마들 언제 힘들기 시작하냐면 딸들이 목소리를 내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딸들이 엄마 왜 이래? 뭐 엄마 내 방 벽지는 내가 고를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40이 넘었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욕실, 뭐 타일, 벽지 다 엄마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있고 다 하는데 모든 사람의 취향을 싹 무시하고 여기가 튼튼하다, 여기가 좋다 이러면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개입하는 건데 이 딸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얘기했다. 인생 처음으로 엄마 내 집이야. 엄마 내 집인데 내 벽지랑 내 타일은 내가 하면 안 될까? 근데 엄마가 엄청 우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 멈춰지지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건 아니지 싶지만 너무 멈추는 게 힘들고 멈추게 되면 혼자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어렵다. 그래서 막 우울러라는 거죠. 그럼 그 어머니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인생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엄마 이제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서포트하고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내가 아기 때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날 키워줬던 것처럼 이제 엄마가 엄마로서만 너무나 오랜 시간을 살아서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엄마가 엄마 이름을 찾고 엄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를 해주겠다. 엄마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없어. 배우고 싶었던 거 없어. 가보고 싶었던 거 없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다음날 문화센터를 하겠다. 착착착착 알아보시더니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이것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딸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딱 해주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들은 솔직히 개인차 큰 것 같아요. 아버지의 관계랑 또 경제력이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독립이 굉장히 쉬운 사람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엄마들에게 이제 어떤 독립은 너무나 또 강요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들이 잘 바뀌지는 않아도 딸들이 인지를 하고 엄마 우리는 굉장히 너무 과해. 우린 서로 너무 과한 사이야. 이건 결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지금 일주일에 5번 뭐지 3번으로 줄여야 돼 엄마. 엄마도 적응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죽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응? 아주 복에 겨워가지고 아주 이런다고 하면서도 엄마들이 누우면서 생각을 그치. 하죠. 알아먹지. 네, 그게 알아듣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같이 있는 거랑 하지 않고 같이 있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자기 표현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랑 표현하지 못한 채 견디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니까. 그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이 구도가 아니라 진짜 상생하는 서로의 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어차피 그게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단절해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되게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계에서는 뭐 인연 끊읍시다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엄마들도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너무나 딸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를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엄마들도 그때 그러겠죠. 또 알아요. 네, 그러겠죠. 숨을 좀 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기를 각자가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참 주변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남편이랄지 누가 아유 그만해. 당신이 고생한 거 제가 몰라서 그래. 다 각자 잘 사는 얘기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영화 보고 당신 좋아하는 쭈꾸미 먹고 당신 뭐 내일 하고 싶으면 내가 옆에 가 있어줄 테니까 하고 요것만 아빠랑 할 수 있어도 엄마의 이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죠. 그러면 정말 아주 그냥 저 매정한 것 이러면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관계가 되게 잘 돼야지 돼요. 그리고 이 모녀의 세계라는 이 책도 사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려면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다 같이 있는 이야기,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네요. 그럼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독자 평점 달린 그 댓글에 남자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남자들이 50대 남자분들이 되게 길게 쓰세요. 아, 약간 레포트처럼.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거 내가 아는 분이 나를 밀어주려고 썼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으로 정말 남자 독자분들이 무슨 그 보고서 쓸 듯이 이 책이 유익하니요.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남자이지만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얻었던 뭐 남자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니요. 뭐 남성분들 중에서 또 그런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나는 집에 가면 왠지 엄마랑 누나 눈치를 봤었고 뭔가 이 힘든 기류가 뭔지 몰랐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너무 혜택을 받나 이런 느낌 때문에 묘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춘기 딸과 갱년기 와이프가 집에서 붙으니까 와 진짜 나는 너무 무서워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각자 톡을 보내서 반응을 본 다음에 상태가 둘 다 괜찮다 그러면 들어가고 상태가 영 아닌데 그러면은 헬스 좀 하고 들어가야겠는데 이 모녀의 세계에서 되게 이런 뭔가 눈치를 보고 있던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문제가 이게 해결된 이런 거지. 거구나. 이래서 알게 된 이랬구나.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잘 모를 때 더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딱 보이면 덜 무섭고 이제 해결점이 보이니까 이제 그렇다는 어떤 피드백들이 또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이 모녀의 관계를 이 푸는 원리들은 사실은 뭐 그렇죠. 인간관계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희 교수님이 그 추천사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인간관계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모녀관계인데 이것에 그렇죠. 대한 4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관계인데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자기 아내하고 관계나 자기 자녀하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화에 아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책 읽으시면 할 말들이. 당신도 얘랑 이랬어? 아. 라거나 딸한테 너도 엄마 때문에 그랬냐? 이런 거 할 얘기 많아지죠. 저도 모녀 관계를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전 형제기. 아, 형제예요? 지금 이제 우리 딸이 딸이 생겼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관찰을. 그 모녀 관계를 지금 네, 이제 네, 보고 네. 있는 거죠. 그죠. 가끔은 저도 살짝 이렇게 피할 때도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딸과 이 엄마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관계를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이 갈등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서 해야 될 거는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각자 내가 이걸 더 했어야 됐는데 내가 여기서 굉장히 손 놓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면은 내가 좀 더 아내하고 좀 그 주말에는 시간을 좀 더 보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나 관계를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둘이서 영화 재밌게 보러 다니, 둘이서 백화점 잘 다니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이 관계를 놓는 걸 당연히 했다. 그럼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녀의 세계의 저자 김지훈 조연연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과정을 카카오 음에서 생방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혹시 질문을 주십시오. 부모님이 좀 먹거리에서 바쁘셨는데 엄마랑 좀 속 깊은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약간 성인이 된 딸이 엄마랑 대화를 시작하는 뭐 대화 방법이 있을까? 어렸을 때는 아기들하고 잘 친해 좀 힘들잖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그러다 이제 성인기 돼서 이제 상황이 되셨을 때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어렵죠. 그럼 이제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친해질 수 있고 서로 싫어하진 않지만 친해지기는 굉장히 어색한 게 그냥 정상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친해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공통의 관심사와 그렇죠. 같이 재밌는 거. 결국 친해진다는 게 같이 낄낄거릴 수 있는 거랑 같이 욕하고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밀 공유하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엄마랑 친해지려면 결국에 대화를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엄마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아빠와 왜 결혼했는가? 왜 그런 나쁜 선택을 선택을 했는가? 후회한 적은 없었나? 음. 맞벌이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성으로서 일하면서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면 좁혀지겠죠. 그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친밀한 대화는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을 땐 안 친밀한 주제부터 시작해서 친밀한 걸로 폭을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좁은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정상이다. 저는 성인인 딸은 성인인 엄마에게 그냥 인간적인 질문들을 던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인디안 부족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해요. 그 원주민에게는 미국의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엄마가 딱 자녀가 20살이 되면 엄마라는 타이틀을 뗀다고 해요. 아예 딱 떼고 이제 인간으로 바뀌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네, 그래서 내가 너의 엄마인 건 맞지만 이제 엄마와 자녀는 아니고 나는 이제 엄마는 다 끝. 난 이제 인간 김지훈으로 돌아와서 인간 누구와 함께 이 인생에 그렇지, 대해서 같이 인간들이. 함께 이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고 간다.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20살 되면 엄마 아빠 타이틀 띄고 네, 떼고 인간 주먹 대 쥐고 인간으로 일어서 머리 위에 있는 바람 뭐 이렇게 딱. 네.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녀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판타지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친밀하게 대화하지 못할까라는 약간 갈증이 있으신 거죠. 근데 꼭 모녀가 그렇지 않을 수도 그치. 친밀한 있는 대화가 거거든. 없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친밀한 대화가 없지만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또한 굉장히 괜찮은 관계죠.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판타지, 부부의 판타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 마지막 챕터가 이제 독립 네. 챕터, 독립이라는 이름의 챕터인데 거기에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네.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우리가 엄마처럼 듣고 살지 하는 않겠다. 말인데 네.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마라. 네.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뭐 어떤 뜻입니까? 이미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
내가 엄마와는 다른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나 그게 부질없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건 애초에 다른 존재. 그러니까 애초에. 그 대전제는 나는 너무 엄마와 붙어 있는 관계다라는 어떤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했지만 원래 처음부터 달랐던 존재,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각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네, 이런 의미죠.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는 그렇게 뭐 의지를 안 써도 어차피 달라져. 다르기 때문에 인생은 다 다르고 각자 그렇군요. 다르게 살게 돼 있다. 네, 우리가 이거죠. 엉뚱한데 힘을 쓴 거군요. 네. 네. 오늘 우리 김지윤 소장님의 새 책, 이 표지 그림도 너무 예쁜 모녀의 세계 책을 두고 네. 우리 모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인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네. 이야기도 그런 것이었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모녀의 세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지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